상희는 이 테스트를 트라우마 치료용이라고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럼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상희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희씨 반가워요. 이리 앉으시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바로 시작하죠. 네.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아직이요. 끝나고 먹으려고요. 좀 늦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상담 끝나고 오빠랑 집에서 먹을 생각이에요. 저 근데 저를 도울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요. 하나뿐인 동생이라 그런지 상현씨가 상희씨를 많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거기에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영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특별히 재밌게 본 영화라도 있어요? 박물관이 살아있다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저도 그 영화 좋아해요. 벤 스틸러가 출연한 영화는 다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처음으로 박물관이 살아 움직일 때요. 그 장면이 재밌었던 이유라도 있어요? 모형들이 살아 움직일 때 느꼈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박물관에 놀러 갔을 때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럼 그때 박물관은 누구랑 같이 갔었어요? 가족이랑 다 같이 갔어요. 그날 박물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물은요? 미술품들이요. 저희 엄마랑 복도를 걸어 다니면서 구경했거든요. 상희 학생? 우리 형사님 예, 맞으시죠? 예, 저요. 네. 지금 집 가시는 거예요? 네. 되게 늦게 다니신다. 집이 어디라고 했죠? 저기 골목 조금 지나가지고 가면 보여요. 좋은 데 사시네. 좀 괜찮아지셨어요? 네. 저도 예전에 그 친한 친구가 하늘로 가버려서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많이 힘들죠.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어머니와 행복했던 추억을 많이 가지고 계셨네요. 네. 좋은 분이셨던 것 같은데 떠나보내서 안타깝게 됐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조금 갑작스럽지만 사고가 있었던 날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도 될까요? 네.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듣고 싶어요. 그날은 아빠와 엄마가 크게 싸우던 날이었어요. 두 분이서요? 네.
그리고 그날 아빠가 엄마를 차로에 밀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지만 일단은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그날은 상희 어머니께서 크게 싸운 날이었어요. 외출 직전까지 어머니와 상희는 서로에게 화를 내기 바빴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저는 집에 남아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한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다급한 목소리셨는데 병원으로 빨리 와달라느니 어머니가 어쨌다느니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어버렸지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 아빠는 제가 엄마를 밀었다고 하면서 갑자기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봤어요. 아빠가 엄마를 미는 거예요. 전 당연히 아빠가 엄마를 밀었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아빠는 그런 제가 더럽다면서 절 때리기 시작했어요. 매질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전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경찰을 불러야 될 만큼이요. 정말 힘든 기억이셨겠네요. 네. 그나마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서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상희 씨가 신고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변하셨어요. 그에 따라 저희들도 변해갔죠. 이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정말 남부를 거 하나 없었는데. 아무튼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아버지는 상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제 힘만으로는 아버지를 말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결국 상희 씨 맞죠? 안녕하세요. 또 유영사님이네요. 아, 뭐 언제 오나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시길래 우선에 걸을까요? 네. 그 혹시 제가 저번에 했던 질문 혹시 기억해요? 결국 상희가 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진정될 수 있었죠. 아버지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으셨고 저랑 상희 둘만 살게 되었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런데 혹시 뭐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사고가 있던 날 주변에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나요? 목격자는 많았는데 제대로 본 사람은 없었다고. 그럼 정말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럼 방금 전 아버지의 신고 말인데요. 신고하신 분 목소리를 경찰이 못 들었을 리가 없을 텐데요. 여성분이 신고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희는 믿질 않았죠. 상희 씨가 신고하셨어요? 아니요. 오빠가 아니야 상희야. 몇 번을 말해야겠어. 너가 신고했잖아. 뭔 소리야.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오빠가 신고했잖아. 상희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왜 자꾸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건데? 오빠가 신고했잖아. 상희야, 제발 좀 정신 차려. 너가 신고했다니까? 네가 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까지. 뭐? 트라우마 치료랑 거짓말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애초에 난 거짓말한 적이 없어. 저기요. 두 분 다 진정하시고 오늘은 두 분 다 너무 흥분한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두고 다음에 스케줄을 잡아서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중으로 스케줄을 잡죠. 저 먼저 나갈게요. 저번에 했던 말이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그게 질문이 그러니까 사고 발생 직후에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전에도 말했지만 말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아니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신고 전에는 일체 아무런 행동도 안 하셨다는 거죠. 네. 그냥 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아 그거 참 이상하네. 아니 전에는 분명 응급처치부터 먼저 하셨다고.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말이고 나머지는 선생님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희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스트를 준비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상현 씨는 상희 씨에게 테스트의 목적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게 테스트 결과에 도움이 되거든요. 선생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상희 씨에게는 그렇게 일러주세요. 첫 테스트는 다음 주 이 시간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상희는 이 테스트를 트라우마 치료용이라고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럼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상희 씨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상현 씨, 지금까지 나온 답변들을 살펴봤을 때 혹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리플리 증후군이요. 가끔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왜곡된 생각을 진실이라 믿으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증상인데 아니 그러면 상희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죠. 정도가 더 심해지면 자신이 믿는 거짓된 생각이 부적응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상희가 그런 병을 가질 줄은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보통 상상과 현실의 괴리가 커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신고는 집 전화로 했고 경찰이 받기 직전에 전화가 끊겼으니 누구 말이 맞는지 알 방법도 없었겠죠?
알 방법이 없으니 자신의 생각을 꿋꿋이 믿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일정을 잡을까요? 왜 올라오자고 한 건데? 오빠 요즘 들어 이상한 거 알아? 이상한 게 누군데? 널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는 내가 이상한 거냐, 아니면 툭하면 거짓말 되는 네가 이상한 거냐? 응급처치요? 아, 그랬나요? 상희 씨랑 대화하면 항상 대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난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어. 엄마는 아빠가 밀었고, 난 아무 이유 없이 아빠한테 맡기만 했다고. 오빠도 알잖아. 그래서 오빠가 아빠를 경찰에 신고한 거고. 지난번에 아버지 사건 때문에 제가 찾아왔을 때도 그랬고, 솔직히 말해봐요. 그 상현 학생이라고 했나? 그 정말로 자살한 거 맞아요? 넌 끝까지 거짓말하는구나. 이대로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 네. 그럼 가도 되죠?